안녕하십니까. 절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전국에 계신 다주택자 여러분은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마음고생이 심하실 겁니다. 왜 이런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생각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부동산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 전세를 준 기존 주택이 임대차 보호법 3법에 걸려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따라서 2+2년 하다 보니까 4년을 세입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전세를 준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새로 팔 수 있는 새로운 매수자가 그 모든 의무 임대 기간을 내가 안고 사겠다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의무를 안고 사고자 하는 매수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 매수자들도 새로운 주택에 새 집에 살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그 다음에 잠실동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가 있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가 4년을 보장을 해달라고 해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매매 허가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을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증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여를 하더라도 이게 양도세 부담도 있고 증여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타입점으로 부담부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으라고 하는데 왜 안 팔고 자꾸 증여를 하냐.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오니까 죽겠구나 하면서 증여에 대한 그러면 취득세를 높여버려라. 12%까지 높여라 라고 이렇게 안을 내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정안이 이루어졌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2주택자들을 그냥 다 그런 식으로 12%로 잡아버리니까 볼멘소리가 전국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실수했다. 그거는 그러면 말을 바꿔줄게 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하고 충청권 그 지역 일부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종전 세율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뭐 이래나 저래나 계속 이렇게 맞는 격이죠. 그냥 망치로 두드려 맞는 격인데 그래도 이제 또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할래? 소득세법에도 비과세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항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은 좋다. 그거는 1주택으로 신고해라. 대신 처분 기한 내에 처분 안 하면 우리가 다 추징해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내놨다고 그럽니다. 참 이래나 저래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대책을 법을 한번 만들면은 딱 정해져 있어야 돼가지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항의하면은 말이 틀려지고 이렇게 할게 그러면 또 이렇게 할게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고 그걸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냥 3년이거든요. 3년 내에 팔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신규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 기존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런 주택들한테까지 비과세 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내가 내키지를 안 해. 내키지를 않으니까 이거 비과세 하는 걸 어떻게 조금 뭔가 비과세 혜택을 줄여야 되느냐. 그 아이디어를 내봐라 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겠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일단 처분 기한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요,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매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저 비과세 혜택을 더 줄여. 라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1년으로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비과세 혜택을 점점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경우도 보유 요건하고 거주 요건을 집어넣어가지고 2년 보유, 2년 거주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다주택 다 팔고 1주택 마지막 1주택 됐을 때 그 보유 시점을 다주택 다 팔고 난 그때부터 쳐가지고 2년 보유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라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계속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참 아이디어도 잘 내고 있죠. 예? 그런 머리를 좀 구제 마인드로 이렇게 쓰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러니까 규제 마인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막 쥐어짜는데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혜택 같은 거는 다 줄여버리는 거죠. 장특공 안 주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표를 높여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표 높이는 게 뭡니까? 막 자꾸 시세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시세에 맞춘다 해가지고 공시가격 높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도 결국 공시가격 높여버리니까 재산세가 3배 이상씩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내야지. 집값 올랐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 그러면 집값을 누가 높였느냐? 정부가 높였잖아요.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거래 물꼬를 트고 자꾸 퇴로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로를 안 열어주고 무조건 대책 발표 이후부터는 무조건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다 소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급하면서까지 위헌의 여지를 남겨놓고 알아서 불복해봐 라고 그거 한 3년에서 5년 걸릴 거야. 예? 그런데 그 3년에서 5년 동안 시간을 불복하는 동안이라 시간을 벌어가지고 구축하고 싶어 하는 그게 뭐냐. 제가 볼 때는 헌법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자꾸 빼버리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의 목표가 그거예요. 자유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만 딸 하나 남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경제적인 자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내 이익을 추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폐단이 있겠지만 그 폐단은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을 강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거를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민민주주의는 뭐냐? 인민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이제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사익 추구를 일체 인정을 안 한다. 그게 이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민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라는 뭡니까? 내 대신 대표들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의사결정하라. 다수결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민주주의는 독재국가에서는 북한에서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자유가 들어가느냐, 사회가 들어가느냐, 인민이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가 가고자 하는 종착지가, 목적지가 틀려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를 자꾸 빼고자 하는 것이 뭐냐? 결국 그러면은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평등을 강조하고 자꾸 없는 사람들 위해준다라는 걸 자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세입자들 강조하고 있잖아요. 세입자들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임대차 3법에 걸려가지고 4년이 세입자들 4년의 계약갱신 그 청구권은 거기에 이제 존속기간에 걸려버리니까 못 팔아가지고 지금 이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과세 혜택 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다주택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애당초 잘못이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다. 그러니까 형사범죄로 다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남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자유를 빼고자 하는 어떤 전략에 의해 따라서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자유를 빼기 위한 대책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동착지는 뭐냐? 결국은 토지를 국유화하고 주택을 공유화하는 그 시점까지 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다주택자들을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 몰매를 쳐가지고 다 1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비과세 혜택 준 거 없애버리고 공제 혜택 준 거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다주택을 가지고 있겠다 생각하면 세율 높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더 뺏어내고 세금으로 뺏어내고 그 다음에 과표 높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 뺏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72%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내년 6월 1일인데 지금은 62%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뺏어버리는 거죠. 증여세율보다 더 높잖아요. 증여세율 50%보다 더 높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뺏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양도를 못하고 증여를 하니까 증여 길목에서 또 잡아가지고 또 12%로 또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겠다는 거. 증여를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양도도 싫어하면서도 양도해라 하면서도 양도세율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도 못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세수 증대를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다주택자들을 혼내겠다는 그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경제체제에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가지고 뭐를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다. 그냥 다주택자들은 때리겠다. 어떻게든지 불이익을 주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형사 도둑놈 취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데 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겠다라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대책이 아닌 대책인 것 같아도 그들로 보면은 상당히 전략이 잘 짜여져 있는 대책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가고 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직자들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 목줄을 재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왔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가 뺏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좋은 경치도 있어도 들어오지가 않죠. 일단은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말도 들어올 수도 없고 오매불망 지금 내 경제적인 이익을 뺏기느냐 이거를 지키느냐 지금 그 갈림길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법마다 어떤 법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나올 때마다 소고비법이 되고 소고비법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다주택자들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그 목적 외에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더라도
이 사각지대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이렇게 다주택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저도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런 안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한 번씩 영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